뭐야,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한국 밤거리를 걷고 있는 대만 여성의 뒤로 건장한 사내가 뒤쫓아갑니다.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 살고 있는 방송국 PD 린준입니다. 요새 대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주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중국이 무조건 반대하고 위협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날이 갈수록 중국은 저희 대만에 대한 감시를 거세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 괴롭히든 말든 무조건 이걸 해내야 한다며 의견을 모으고 있죠. 그건 바로 한글을 공식 표기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건 전쟁 때문이에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건 당연히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대만에서는 환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곧장 우크라이나를 정복한 다음 전쟁이 하루아침에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이 사태를 지켜본 저희 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며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했다면 중국도 대만을 집어 삼키려고 했을 거예요.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반항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된 대만으로 주체성을 가지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희의 이런 독립에 대한 의지는 아주 오래된 일이긴 했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속해 있는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대만인이라는 의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중국식 가치관을 벗어나 독립된 대만을 위해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혹시 대만 지하철을 타보신 분 계실까요? 대만 지하철에는 중국어, 민남어와 객가어, 그리고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대만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따로 있죠. 대만에서는 이렇게 언어가 다양해서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소통이 어려워요. 게다가 이 언어들이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도 굉장히 복잡해서 좀 더 간소화되고 통일된 언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죠. 그 와중에 대만의 언어학자인 쉬차오더가 대끼깐뿐 즉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죠. 복잡한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채택해 이를 바탕으로 표기법을 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젊은 세대가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내왔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워낙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저희 취재팀에서도 해당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방송을 계획 중이에요. 보통 저희 팀은 2주를 기준으로 한 편을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다 보니 이번 방송만 특별히 제작 기간을 한 달로 늘리고 2편을 제작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컨셉 회의 때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한류 문화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 언어학자들의 반응을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죠. 한국이나 한글과 관련해서 취재할 주제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주제를 선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다룰 게 분명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내용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가님이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20대 유튜버를 우연히 봤다며 그분을 취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모두들 눈이 번쩍였죠. 저희 팀은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 그분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만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며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유튜버였어요.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나 되는 인기 있는 유튜버로 이름은 샤오란이었죠. 샤오란은 한국 음식 먹방을 찍기도 하고 한국 여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국 편의점 음식 먹방 영상은 조회수가 50만 뷰나 나올 정도에다가 댓글이 어마어마했어요. 모두들 샤오란이 촬영한 한국의 모습에 푹 빠져 있었죠. 그리고 샤오란은 나중에 대만으로 돌아와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다 싶었죠. 이건 분명 색다른 취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의견이 통했는지 모두들 만장일치로 2편의 기획 중 1편은 이 내용으로 취재하기로 했죠. 저는 무조건 샤오란을 취재하고 싶어서 제가 가겠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샤오란의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일 때문에 보고 있다는 걸 잊을 정도로 샤오란의 한국 생활은 정말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샤오란이 한국어에 미숙해 길을 잘 모르거나 사용법을 잘 모를 땐 어김없이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더라고요. 대만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죠. 대만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메이빰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방법이 없다, 안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습관적으로 대만 사람들은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제가 생각해도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한국 사람들은 성의껏 샤오란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샤오란과 미리 컨택하여 날짜를 조율하고 저는 한국의 사전답사를 다녀오기로 했죠.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상하게 여행 갈 땐 왜 이렇게 짐을 줄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뺀다고 뺐는데도 기내용 캐리어에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비행기 선반에 캐리어를 올리려는데 도저히 너무 무겁더라고요. 낑낑대며 짐을 올리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번쩍하고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옆을 올려다봤더니 키가 180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죠. 저는 한눈에 딱 한국인임을 알아봤어요. 서양인들끼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은 동양인들끼린 알아볼 수 있죠. 저렇게 큰 키에 뽀송한 피부 그리고 스타일 좋은 남자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한국어로 인사했죠. 이번 한국 취재를 가기 전에 기본적인 한국 인사말을 몇 개 외워뒀는데 참 잘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안 가고 절 보고 씩 웃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 갸우뚱했는데 안쪽 창가 자리가 그 사람 자리였죠. 저는 후다닥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곤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저희는 나란히 앉아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단 옆에 앉았는데도 전혀 기분 나쁜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보통 중국 남자들은 머리도 잘 감지 않고 옷도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어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어요. 오히려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에 상쾌한 느낌이 들었죠. 혼자서 조용히 킁킁대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한국 남성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PD라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적당히 생활 영어를 하는 수준이지만 한국 남자는 발음이 아주 유창했어요. 제게 한국 여행 온다고 고맙다는 말을 따로 공부해 왔냐고 영어로 물어봤죠. 저는 여행 갈 때 그래도 그 나라 말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인사말은 미리 공부하고 가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랑 똑같다며 정말 반갑다고 하면서 정민기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민기 씨 말로는 대만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알려준 일정으로 5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고 오늘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민기 씨는 친절한 데다 서글서글하니 부침성도 좋더라고요. 친구들 소문으로 한국 남자들이 진짜 다정하다며 대만이나 중국 남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 같았어요. 민기 씨가 다녀온 대만 여행 이야기도 듣고 제가 하는 일 얘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한국에 도착했더라고요. 비행 시간이 정말 짧게만 느껴졌죠. 민기 씨는 아까처럼 캐리어를 직접 내려줬어요. 입국장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연락처라도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언제 보겠어요. 여행길에 잠깐 마주친 인연일 뿐이겠죠. 민기 씨는 내국인 입국장으로 가야 했고 덕분에 즐겁게 올 수 있었다고 악수를 했어요. 그러곤 민기 씨는 즐거운 출장 되시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죠.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 취재 일정이 워낙 짧아서 이럴 틈이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서둘러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샤오란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샤오란의 하루를 직접 따라다니며 어떤 내용을 촬영할까 스케치를 구성해야 했죠. 얼른 짐을 풀고 샤오란을 만나러 가야 했기에 민기 씨와의 즐거웠던 기억은 금세 잊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샤오란의 추천으로 숙소는 강남 근처로 잡고 근처 카페에서 샤오란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샤오란이 걸어오는데 해맑은 미소에 귀여운 얼굴이 매력적이었죠.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데다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루 만에 모든 영상을 정주행했다며 한국 생활기를 인상 깊게 봤다고 얘기했죠. 샤오란은
대만 분들이 한국 이야기를 정말 재밌어 해주신다며 자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국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다들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덩달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되었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쩌다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샤오라는 원래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대만에 한류 열풍이 불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했어요. 샤오란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던 와중 오히려 일본에 유행했던 한류 문화로 한국 문화를 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샤오란이 어릴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겨울연가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했죠. 그걸 계기로 청소년기 땐 줄곧 한국 음악과 문화를 즐겼다고 했어요. 그리곤 적당히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막상 대학 생활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학에 가고 나서야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건 한국 문화인데 이걸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할 무렵 마침 대만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었대요. 그때 샤오라는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후 대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당장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 지금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러 어학당에 다니고 저녁엔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1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짭짤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제 생각을 읽었는지 샤오라는 유튜브 수입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고정적이지도 않고 들쭉날쭉해서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익숙한 대만 생활을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하던 일을 쫓아 한국까지 온 샤오란이 대단해 보였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가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기특하다며 칭찬했더니 샤오라는 이게 다 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샤오란이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미래를 다 그려놓고 산다고 해요. 반면 대만 사람들은 앞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놓고 살지 않아요. 특히 요새 젊은 층은 소비도, 취업도 큰 고민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기성세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샤오란은 깊은 감명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샤오란과 인터뷰를 마치고 내일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헤어졌어요. 정말 긴 하루였죠. 대만에서 넘어와 샤오란과 미팅까지 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너무 피곤해서 뭘 먹으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뜨끈한 우육탕면 한 그릇하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생각하며 터덜터덜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어떤 음식점을 보았는데 밖에 걸어놓은 그림이 꼭 하얀 우육탕면 같은 거예요. 힘도 없고 저거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밖에 있던 그림을 가리키고 하나 달라고 몸짓으로 설명했죠.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는 아 설렁탕이라고 하셨죠. 제가 봤던 음식이 설렁탕인 것 같았어요. 뽀얀 국물이 약간 낯설었지만 구수한 국물이 일품이었어요. 안에는 밥도 있고 국수도 있더라고요. 양이 정말 많았는데도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한 끼를 먹었더니 내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날은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샤오란이 다니는 어학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학당에 도착해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학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샤오란의 말로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온 거라며 처음엔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많은 외국인들이 다들 한국어에 빠져 있다니 이분들도 몇 명 인터뷰해보면 좋겠다고 했더니 샤오란이 친한 프랑스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프랑스인 안나는 프랑스에서도 한글 열풍이 어마어마하다며 프랑스 프로팀에 한국 축구 선수가 입단한 거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이강인이라는 한국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는데
단숨에 팀 내 유니폼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인이건 관광객이건 구분할 거 없이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팀에서 특별히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기도 해서 그 경기 이후 한글의 인기가 더욱더 치솟았다고 해요. 한국과 한국어의 인기는 대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대만이 한글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한글을 도입하고 나면 언어 체계가 정립되고 국가 위상도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빨리 대만식 한글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샤오란의 어학당 수업이 끝나고 샤오란이 일하는 카페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카페의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페가 밤 11시까지 하더라고요. 대만은 보통 자영업하는 가게도 8시간 정도로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하게 운영해요. 대만에는 밤늦게 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은데 샤오란 말로는 한국에서는 새벽까지 하는 카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더불어 카페 사장님과도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사장님은 처음에 샤오란의 한국어가 서툴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유쾌하고 밝은 성격이 보기 좋아 샤오란을 채용했다고 해요. 요즘엔 샤오란 유튜브를 보고 놀러오는 손님들도 종종 있어 신기하다고 하셨죠. 그러자 샤오란이 갑자기 깜빡할 뻔했다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저는 그 물건을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샤오란이 꺼낸 물건은 반찬통이었어요. 사장님께서 혼자 사는 샤오란에게 종종 반찬을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의 반찬까지 챙겨주시나 의아했어요. 사장님은 우리 딸 같고 자식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고맙고 안쓰러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샤오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혼자 사는 친구들은 종종 반찬을 넉넉하게 해서 같이 나눠준다고 하셨어요. 사장과 직원 관계인데도 엄마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정말 잘 챙기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샤오란의 아르바이트가 모두 끝나고 6시쯤 되었습니다. 샤오란은 대부분의 한국 손님들은 매너가 좋고 친절해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헤어지려는데 샤오란이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샤오란은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먹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대로 돌아가 봤자 혼자 밥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샤오란의 한국 친구들도 궁금해서 같이 합류하기로 했어요. 샤오란을 따라간 그 자리에서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민기 씨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기 씨도 절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샤오란이 두 사람 아는 사이냐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곤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여기서 우연히 또 만났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대답해줬어요. 설마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기뻤죠. 한국 친구들은 샤오란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모두 서울에 살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 통해 그 뒤로도 종종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샤오란의 한국 친구들과 갖는 저녁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절 배려해서 모두 영어를 써주었죠. 저녁으로 삼겹살이라는 걸 먹었는데 불판에 바로 구워 먹는 게 재밌기도 하고 입에도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술 한잔하자며 소주를 시켰는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은 보통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이라 모든 식당에서 술을 팔진 않아요. 게다가 술을 시킬 땐 아예 고량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죠. 보통 대만에선 금문 고량주라는 도수가 58도 되는 술을 주로 마시는데 친구들이 시킨 소주는 17.8도였어요. 고량주보다 떫은 맛이 훨씬 덜하고 도수가 낮아 술렁술렁 넘어가더라고요. 대만에서 58도 되는 술을 마셨다 보니 소주는 가뿐했어요.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샤오란과는 2주 뒤 다시 한국에서 촬영팀과 함께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민기 씨는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술이 세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얘기했지만 그래도 밤이 늦었고 혹시 모른다며 같이 가자고 했죠. 저도 별로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술도 좀 깰 겸
공원 한 바퀴를 걷고 가자는 민기 씨의 제안에 저도 좋다고 했죠. 공원에 벚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더라고요. 하늘엔 핑크빛 벚꽃이 가득했어요. 은은하게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벚꽃을 보며 걷는데 슬쩍슬쩍 스치는 민기 씨의 어깨와 손등이 신경 쓰여서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확 땡겼어요. 술 마시면 항상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습관이거든요. 마침 민기 씨가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기에 제가 좋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며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어쩜 이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아는지 센스 만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하러 온 건데 갑자기 웬 로맨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나 혼자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볼을 탁탁 치며 정신 차리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에 털썩 앉길래 민기 씨인가 했더니 너 중국인 맞지? 라며 웬 중국인이 말을 꺼는 거예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술에 잔뜩 취해서는 예쁘장하게 생겼네 놀러왔어 라며 시비를 거는데 정말 무례했죠. 일어나려는데 손목을 탁 채더니 비싸게 굴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고 얘기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손이 벌벌 떨리던 차에 민기 씨가 나타나 중국 남자 앞에 떡하니 섰어요. 중국인보다 훨씬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았죠. 민기 씨는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순 없어도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중국인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민기 씨는 분명 저랑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선해서 리트리버 같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모습은 완전 도베르만 같았어요. 술 취해서 꼬장이나 부리는 중국인과는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저를 곤경에서 구해준 민기 씨가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며 걷다가 호텔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민기 씨는 내일 언제 돌아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점심 먹고 조금 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일정이라고 얘기했죠. 워낙 짧은 일정이라 제대로 된 한식도 못 먹었다고 아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민기 씨가 내일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지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기가 좀 민망해서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SNS 메시지로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죠. 갑작스런 약속에 정말 설레었어요. 내일 늘어지게 잠이나 자다가 햄버거나 먹고 공항 가야지 생각했는데 민기 씨와의 점심 약속이라니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러곤 혹시나 해서 치마를 가져온 게 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며 그걸 입기로 했어요. 그런데 스타킹을 안 챙겨온 거 있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러곤 스타킹을 계산하고 다시 호텔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기분이 쎄했습니다. 마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오해했나 싶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봤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게 분명했어요. 한국은 밤거리 치안이 굉장히 좋아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길래 안심하고 나왔는데 한국도 밤길은 안전하지 않구나 생각했죠.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니 그 사람도 빠르게 걸어왔죠. 얼핏 보니 키도 덩치도 엄청 크더라고요.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무서웠어요. 여차하면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뛰려는데 저를 부르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돌아봤더니 앳된 얼굴의 학생이었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저에게 턱하니 지갑을 보여주는데 그 지갑은 제 거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 계산하고는 그대로 놓고 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큰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한국 고등학생은 무슨 키가 이렇게 큰지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제가 놓고 간 물건도 친절하게 가져다주는 학생을 보며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요란을 떨며 잔뜩 꾸몄어요. 애초에 사전답사 목적으로 온 거라 편안한 옷들 뿐이었지만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 옷을 골랐죠. 캐리어는 호텔에 맡기고 민기 씨와 로비에서 만났어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센스 있게 입은 옷차림까지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민기 씨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가까운 식당으로 골랐다고 했어요. 무슨 음식인지는 직접 가서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식을 찾아보니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 어떤 음식일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는 식당 앞에서 메뉴를 보는데
두 눈이 번쩍 뜨였죠. 제가 간 곳은 김치찜을 파는 곳이었어요. 민기 씨가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엄청 검색해봤는데 김치찌개가 1위였대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여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슷한 김치찜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든 김치찜이든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당을 골라온 민기 씨가 고마웠죠. 저에게 먹는 법을 알려준다며 제 숟가락 위에 고기와 김치를 찢어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민기 씨의 행동에 사르르 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스윗한 행동에 공주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민기 씨가 알려준 김치찜도 어쩜 입에 딱 맞았어요. 대만에서 먹던 마라와는 또 다른 느낌의 매운 맛이었지만 훨씬 덜 맵고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쫄깃한 고기에 아삭한 김치의 조합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민기 씨가 두세 정거장 가면 양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벚꽃이 정말 아름답다며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기 씨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흩날리는 벚꽃의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죠. 어젯밤에 봤던 벚꽃과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 날씨를 멋진 남자와 즐기다니 꿈만 같더라고요. 민기 씨는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는 거 맞죠? 하더니 푸드트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한창 축제 기간인지 푸드트럭부터 작은 노점상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걸 골라보라기에 저는 회오리 감자를 골랐어요. 고소하고 짭짤한 게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축제 행사장을 보고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푸드트럭이 이렇게 많은데도 길가에 쓰레기가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관찰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 지정된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죠. 중국은 그냥 여기가 길거리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예요. 가끔 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코를 움켜쥐게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예쁜 벚꽃과 깔끔한 거리를 보며 정말 즐거웠지만 마음 한켠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호텔로 돌아가 캐리어를 찾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역으로 이동했어요. 민기 씨는 2주 뒤에 오면 또 만나줄 거냐고 물어봤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가 2살 더 많으니 다음에 만날 땐 한국 호칭을 넣어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로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을 공부해오라며 2주 뒤에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죠. 저는 궁금해서 사전에 검색해봤더니 아저씨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저씨라고 불러달라는 건가? 그럼 민기 아저씨라고 다음엔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사전 답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민기 씨와의 추억으로 정말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어학당에서 느낀 한글에 대한 뜨거운 열풍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정을 가득 느끼고 돌아왔죠. 그런데 제가 민기 씨에게 메시지로 민기 아저씨라고 부르니 뭔가 잘못됐다며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호칭을 듣고 싶은 거였을까요? 아무튼 2주 뒤에 저는 촬영팀과 함께 한국으로 가 샤오란을 주제로 특집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부디 제 기획을 많은 대만 분들이 보시고 대만에서도 독립된 언어 체계를 사용해 중국의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글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